보도자료 2020년 6월 25일 한국전쟁 70주년 대국민 성명서 주권국가 대한민국.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임시정부 주권국가 대한민국은 아래와 같이 6.25 한국전쟁을 회고하는 대국민 성명서를 전달합니다. 1. 6.25 한국전쟁에 대한 정의. 6.25 한국전쟁 The Korean War는 지금은 국제적으로 한국전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한때 6.25 동란 또는 6.25 사변으로 불렀습니다. 당시에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는 대한민국 The Republic of Korea의 헌법상 영토였습니다. 따라서 이북 땅과 이북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국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을 그의 동의를 얻어 남침을 한 것은 처음엔 내란이며 반란이었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한 채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침략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2. 6.25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 세계적 규모의 거대한 조직폭력단체라 할 수 있는 일루미나티와 그들의 조종대로 움직였던 소련과 중공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내란 수준 전쟁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연합군이 대한민국을 지원하게 되고 중공이 개입하여 유명한 인해 전술로 소위 일사후퇴를 겪으면서 세계전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2차 대전 후였으므로 3차 세계전쟁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3. 6.25 전쟁은 명백한 남침. 이러한 역사적 추이를 아는 사람들은 이 전쟁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입한 소위 북침 전쟁이 아닌 것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명명백백 그것은 남침 전쟁이었습니다. 북침이었다고 주장하는 공산당 세뇌 교육을 받은 사람들 말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북침이었다면 수일 내에 서울보다 개성이 먼저 함락되었겠죠.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북침은 상식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휴전협정은 열강들 조약. 한국 휴전협정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는 정작 전쟁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아닌 양측 참전국들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휴전선과 비무장지대 DMZ가 설치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북과 함께 사인했습니다. 이미 내란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5.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도는 제2의 침략전쟁. 휴전 후 북한은 패전 중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군비 확장과 핵개발을 감행하였고 남한에서는 현명한 지도자들이 경제개발에 더 치중하였지만 되풀이해오는 도발로 인하여 불안한 안보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2016년에 이르러 이북은 일루미나티와 중공 등과 공모하면서 남한에 양성한 간첩과 좌익 반역 세력을 활용을 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란 비전투적 방법인 총성 없는 침략 전술을 사용하였습니다. 6. 지금은 공산화 직전 단계. 세뇌 선동의 제물인 국회의원들과 언론 그리고 사법기관을 총동원하여 합법적 대통령을 사기 탄핵 즉 불법 파면시키고 원인무효인 5구 선거를 불법 선거로 자행하여 공권력을 공산주의로 무장된 해적들이 차지하였습니다. 그 후 3년 우리 임시정부가 일찍이 해적이라고 명명한 점령군들은 주요 국가정책을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하고 안보 시스템조차 철저히 와해시켰습니다. 이제 적화통일의 마지막 단계로
입법부를 장악하여 국가정책을 송두리째 공산당에 맡기는 전환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7. 4.15 부정선거는 반전의 기회. 불행 중 다행으로 원인 무효였지만 국민이 적극 참여하여 치룬 4.15 총선 과정에서 해적 집단은 중국을 개입시켜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자행,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여 해적 집단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반면 대한민국은 기사회생의 반전 국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8. 미국은 북한 경제개발에 지대한 관심. 남북한 간 체제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가정하에 사법사기를 빙자해서 자유대한민국의 주권을 횡령 강탈한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위협의 도구로 써왔지만 미국과의 협상에 실패하자 내분이 심해져서 남한 해적 사용도가 낮아지고 북쪽 국민들의 각성이 제고되기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미국은 북핵의 위험성을 당근과 채찍 같은 경제제재로 상당히 완화시켰고 이제는 무력 사용보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주도해 나가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9. 아직도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는 해적들.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점령하여 공권력을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집단은 사실은 공산주의 선동에 함몰된 점령군이며 해적에 불과한 세력입니다. 정의를 바로 내린다면 해적들은 한국전쟁을 지속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명명백백 드러난 것입니다. 요즘도 거짓 평화를 주장하고 종전하자, 미군 철수하라, 전자권 넘겨받자 하는 사탕발림으로 선전선동하며 국민을 사지로 몰고 가려 합니다. 10. 임시정부의 역할. 거짓 탄핵 절차를 이용하여 무죄인 정통 합법 대통령을 불법으로 파면시켜 전쟁 포로로 만들고 인질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투명하게 들여다 보이는데 이런 철면피 같은 선동을 아직도 감행하고 있으니 미국도 이제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하고 냉철해졌습니다. 우리 임시정부가 줄기차게 국민 여러분과 미국 정부의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과 도덕에 대해 설파해 드린 것에 대해 저기 보람을 느낍니다. 이것이 정녕 우리가 외친 초심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11. 애국활동 총력 집중. 이제 한국전쟁 70년사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국민 여러분의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의지와 초심을 관철하는 애국활동에 단일 대우로 뭉쳐 모두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도록 강권하는 바입니다. 12. 최종 목표는 자유통일. 국토통일의 오랜 염원 역시 현재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기회가 도래하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꿈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당면한 긴급 현안은 1. 부정선거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여 사법기관의 선거 무효 확인 선고를 받아내는 것과 동시에 청장년 세대가 주축이 되어 태극 민심을 재규합하여 구국정신을 함께 부활시켜서 세계만방의 국민혁명 의지를 공포하여 실행하고 2. 초심대로 정통 합법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권좌로 모셔서 남은 1년 2개월 임기 내에 해적들이 저지른 잘못된 3년간의 국정파행과 왜곡시킨 정책 안보 파괴를 전부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3. 그런 다음에 비로소 건전한 삼권 분립 체제를 재정립하고 법치주의에 맞는 사법제도를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정치권 개편은 그때 가서 해도 결코 늦지 아니할 것입니다. 국회는 그때까지는 무용지물이며 백해무익의 함량 부족한 낭비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 주권국가의 대한민국은 미국에 있고 미국의 싱크탱크이므로 이 전 과정을 위하여 미국 정부와 심도 있고 구체적인 협의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적들을 제거하고 자유로워져서 한미동맹 아래 우호적인 국제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트럼프 박근혜 파트너십이 가동이 되어 국내에는 정치적 안정, 대북 이슈로는 북한의 경제 개발에 맥을 잡으며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결과적으로 6.25 한국전쟁은 자연히 종식될 수밖에 없으므로 평화조약이니 종전선언이니 하는 기만적인 허장성세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이 임시정부가 국민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발전 방향입니다. 배전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해 분투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법률고문 장수덕 변호사, 대필, 대독.